한국은 정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지진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큰 지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그런데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는 포항에서 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말 괜찮을까?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한국은 안전한가? 그리고 한국 아파트의 내진 설계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물이 튼튼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흔들릴 때 건물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파트 구조가 그 힘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철근과 콘크리트가 실제 공사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리고 한국 건축법이 언제부터 지진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진이 건물에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진은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건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지진은 건물의 기초를 옆으로 흔드는 힘입니다. 땅은 움직이는데 그 위의 건물은 관성 때문에 원래 자리에 남으려 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젖혀집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건물도 비슷합니다. 땅이 흔들리면 건물은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버티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 안에는 수평력이 생깁니다. 평소 건물은 대부분 아래로 누르는 힘을 견딥니다. 사람의 무게, 가구의 무게, 콘크리트와 철근의 무게, 이런 힘은 대부분 아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진은 건물을 옆으로 흔듭니다. 그래서 지진 설계의 핵심은 수직하중이 아니라 수평하중입니다. 아파트가 평소에 잘 서 있는 것과 지진 때 잘 버티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내진 설계는 건물을 절대 안 흔들리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진 때 건물은 어느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려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딱딱한 나무젓가락보다 휘어도 바로 부러지지 않는 낚싯대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공학에서는 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연성이란 부러지기 전에 변형되며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큰 지진이 오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벽 일부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의 목표는 그 순간 건물이 갑자기 주저앉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실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아파트 내진 설계는 공사장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땅을 조사합니다. 이것을 지반조사라고 합니다. 땅이 단단한 안반인지, 부드러운 흙인지, 물기가 많은 지반인지, 층마다 어떤 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지진이라도 단단한 땅과 약한 땅에서는 흔들림이 다르게 전달됩니다. 젤리 위에 올린 물건과 단단한 책상 위에 올린 물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닥이 약하면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의 첫 단계는 건물보다 땅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조기술자가 지진 하중을 계산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진력을 고려해야 하는지, 건물 높이는 얼마인지,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땅의 조건은 어떤지,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층마다 무게가 있고 벽마다 역할이 있고 기초와 지반이 함께 작동합니다. 구조기술자는 이 건물을 하나의 힘의 흐름으로 봅니다. 지진이 오면 힘은 바닥판으로 전달됩니다. 바닥판은 그 힘을 벽과 기둥으로 넘깁니다. 벽과 기둥은 다시 기초로 힘을 보냅니다. 기초는 그 힘을 땅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길을 하중 전달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은 힘이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쁜 건물은 힘이 어느 한 곳에 몰립니다. 힘이 한 곳에 몰리면 그 부분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설계에서는 구조벽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강합니다. 철근은 잡아당기는 힘에 강합니다. 둘이 함께 쓰이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콘크리트만 있으면 잘 깨질 수 있고 철근만 있으면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 함께 버티게 만듭니다.
아파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은 단순히 방을 나누는 벽이 아닙니다. 건물의 무게와 지진력을 함께 받는 구조벽입니다. 지진이 오면 이 벽들이 건물을 좌우 흔들림에서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면을 설계할 때 구조벽을 아무렇게나 배치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벽이 몰리면 건물이 비틀릴 수 있습니다. 왼쪽은 강하고 오른쪽은 약하면 지진 때 건물이 한 방향으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틀리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벽은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주변의 코어 벽도 중요합니다. 이 코어 부분은 건물의 척추처럼 작동합니다. 바람과 지진 같은 수평력을 견디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높아질수록 이 구조벽과 코어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은 철근 배근입니다. 내진 설계는 도면에 튼튼하게 짓자라고 쓰는 일이 아닙니다. 철근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어떤 길이로, 어떻게 묶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기둥과 벽의 세로 철근은 건물이 휘어질 때 잡아당기는 힘을 견딥니다. 가로 철근과 띠 철근은 콘크리트가 벌어지거나 터지는 것을 막습니다. 특히 기둥이나 벽의 끝부분은 지진 때 힘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는 철근을 더 촘촘히 배치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진상세라고 부릅니다. 내진상세는 지진 때 건물이 갑자기 부서지지 않게 하는 디테일입니다. 예를 들어 띠철근을 촘촘히 감으면 콘크리트가 쉽게 터져나가지 않습니다. 철근이 콘크리트를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밥을 생각해 보세요. 속 재료가 흩어지지 않게 김이 감싸고 있습니다. 띠철근도 비슷하게 콘크리트가 갑자기 흩어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철근 간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묶었는지가 지진 때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철근의 겹침 길이도 중요합니다. 철근은 현장에서 한없이 긴 막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정 길이의 철근을 이어서 씁니다. 이때 충분한 길이로 겹쳐야 힘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겹침이 짧으면 지진 때 철근이 힘을 끝까지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근 끝을 어떻게 구부리는지도 중요합니다. 갈고리처럼 구부려 정착시키는 이유는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진은 건물을 여러 번 흔듭니다. 한 번 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반복해서 흔듭니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흔들림 속에서도 철근이 빠지지 않고 콘크리트가 갑자기 부서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문이나 창 때문에 벽이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두 벽 사이를 연결하는 짧은 보가 지진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보는 지진 때 반복적으로 휘고 비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특별한 철근 상세가 필요합니다. 대각선 철근을 넣어 힘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문 위의 콘크리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연결 부재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바닥판도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각 층의 바닥판은 지진력을 구조벽으로 전달하는 판 역할을 합니다. 마치 책상 위에 얇은 판을 놓고 옆으로 밀면 판 전체가 힘을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다이어프램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판이 힘을 벽으로 제대로 전달해야 건물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만약 바닥과 벽의 연결이 약하면 힘의 길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과 슬래브, 보와 기둥, 기초와 벽의 연결부가 중요합니다. 지진 피해는 부재 한가운데보다 연결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부는 힘이 모이는 교차로입니다. 교차로가 막히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듯 구조물에서도 연결부가 약하면 힘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이제 기초를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기초는 건물 전체를 땅에 붙잡아 두는 부분입니다. 집안이 단단하면 매트 기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 기초는 건물 아래에 두꺼운 콘크리트 판을 까는 방식입니다. 건물의 무게와 지진력을 넓은 면적으로 땅에 전달합니다. 집안이 약하면 말뚝 기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뚝은 땅속 깊은 단단한 지층까지 박아 넣는 구조입니다. 건물이 약한 흙 위에만 서 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즉 내진 설계는 위층 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의 기초와 말뚝까지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기초와 벽이 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위층 구조가 좋아도 기초와 연결이 약하면 위험합니다.
지진 때 건물은 위에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땅과 맞닿은 아래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또 중요한 구조가 필로티입니다. 필로티는 1층을 기둥으로 띄우고 주차장이나 출입 공간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공간 활용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벽이 많은데 1층은 기둥만 있는 경우 지진 때 1층에 변형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층을 연약층이라고 부릅니다. 포항 지진 때도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로티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구조 설계하고 보강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로티 기둥은 더 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둥 안에 띠철근을 더 촘촘히 넣을 수 있습니다. 전단벽을 추가해 좌우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철골 브레이스나 보강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필로티 자체가 아니라 필로티를 지진력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했는가입니다. 내진 설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물의 모양입니다. 건물 모양이 너무 불규칙하면 지진 때 힘이 복잡하게 흐릅니다. 기역자, 디귿자, 긴 날개형 건물은 특정 부분에 힘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높이가 갑자기 바뀌는 건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건물의 평면과 인면을 함께 봅니다.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균형 잡힌 형태가 유리합니다. 복잡한 형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복잡할수록 더 세밀한 구조 계산과 보강이 필요합니다. 건물 사이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지진 때 건물은 좌우로 흔들립니다. 옆 건물과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돌 또는 파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사이에는 흔들림을 고려한 틈이 필요합니다. 이런 틈을 신축줄눈이나 지진 분리 간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빈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건물이 흔들릴 공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진장치가 있습니다. 제진장치는 건물에 들어오는 지진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에 제진장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구조벽과 철근 콘크리트 내진 상세가 기본입니다. 더 특수한 건물에는 면진장치가 쓰이기도 합니다. 면진은 건물과 집안 사이에 장치를 넣어 흔들림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건물이 땅의 흔들림을 그대로 받지 않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에서는 비용과 구조 조건 때문에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즉 대부분의 아파트 내진 설계는 특수장치보다 기본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벽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철근을 어떻게 넣었는가, 연결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기초를 어떻게 땅에 붙잡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간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내진 설계는 도면만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철근이 도면대로 들어갔는지, 간격이 맞는지, 겹침 길이가 충분한지,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맞는지, 타설할 때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안에 공극이 많으면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을 때 진동기를 사용해 빈틈을 줄입니다. 콘크리트는 부은 직후 바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굳어야 합니다. 양생이 부족하면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내진 성능은 설계와 시공과 감리가 함께 만들어냅니다. 좋은 도면, 정확한 철근 배근, 품질 좋은 콘크리트, 제대로 된 감리,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건물은 완공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유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누수로 철근이 부식되면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열이 커지는 데 방치하면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리모델링으로 내력벽을 건드리면 힘의 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는 건설사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리도 포함됩니다. 이제 한국 건축법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내진 설계가 처음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1988년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상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큰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지진 위험을 지금처럼 크게 체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물이나 낮은 건물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기준은 조금씩 강화됐습니다. 2005년에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습니다. 큰 건물만 보던 시대에서 중간 규모 건물까지 보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2016년 경주 지진이 터졌습니다. 규모 5.8. 기상청 계기 관측 이후 국내 최대 규모 지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한국도 흔들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필로티 구조물이 손상되고 수능까지 연기됐습니다. 이때 지진은 더 이상 과학 교과서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아파트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내진 설계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까지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모든 기존 건물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그 당시 기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물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건물은 지금보다 훨씬 좁은 기준 아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의 소규모 건물도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아파트는 안전한가? 이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언제 지어졌고 어떤 구조이고 당시 어떤 내진 기준이 적용됐는가? 내진 설계 여부는 감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일, 구조 형식,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같은 서비스도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체는 버텨도 비구조 요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장재, 외장재, 유리창, 수납장, 에어컨 실외기, 배관과 전기 설비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진 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건물 붕괴만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물건, 깨지는 유리, 넘어지는 가구, 막히는 출입문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진 대비는 건축공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공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롱과 책장을 고정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현관문 주변을 막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가스밸브와 전기 차단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도 외벽과 유리 근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일까요? 예전처럼 완전히 안전지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처럼 판 경계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진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판 내부에서도 지진은 발생합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은 지진이 매우 잦은 나라는 아니지만 지진이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지진 위험을 과소평가해왔던 나라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뇌에게 명령을 내려 손가락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파트가 몇 년에 지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진 설계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층이 필로티 구조인지 내력벽을 건드린 적은 없는지 가구와 수납장은 고정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진 대비는 공포를 조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위험을 숫자와 구조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진 설계는 건물을 안 흔들리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도면속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조사, 구조계산, 내력벽 배치, 철근 배근, 기초 설계, 콘크리트 품질, 감리와 유지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생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는 어려운 공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언제 지어졌나요? 내진 설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